오늘은 김준하가 불임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인옥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심정을 모두 밖으로 꺼내어 가족들에게 보이고 말았어요. 응급실 할머니가 공태경 집에 있다는 믿지 못할 만한 소식을 듣고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이인옥은 황급히 가방 하나만 들고 공태경에 왔는데 하필 그곳에서 하늘이의 200일 파티가 열렸고 이 사실을 보고 당황한 이인옥은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인옥의 분노에 화살이 꽂힌 곳은 오연두였는데요. 이인옥은 오연두에게 가족들 빼내서 내 편으로 만드니까 그리 좋았냐며 한숨을 크게 쉬더니 밖으로 나가버렸고 하늘이 200일 파티를 하면서 무르익었던 좋은 분위기는 모두 엉망진창이 돼버렸네요. 정말 오연두와 공태경 간만에 기분 좋게 하늘이 사진 좀 찍어주나 싶었는데 정말 착한 이 커플은 단 한시라도 마음 편하게 살 팔자가 아닌 건지 결국 또 암울한 분위기가 되어서 슬퍼하는 공태경과 오연두 너무 안 됐어요. 김준하와 장세진은 맨날 욕심만 내고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서 남 괴롭힐 생각만 하고 있고 오연두와 공태경은 가족들의 불화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모습뿐이니 오연두와 공태경은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 힘들어했었던 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겠죠. 가족들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고 이인옥을 달래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인옥도 화가 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인옥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아들 하나 낳아서 힘들게 키웠던 이인옥은 세상에 단 둘밖에 없다는 외로움을 느낄 때 너무 멋진 남자 공찬식이 등장을 했고 태경이와 자기에게 가족이 되어준 공찬식 가족들을 인정하며 공찬식 힘들지 않게 그의 어머니인 은금실도 모신 건데요. 그 과정이 절대 녹록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런 가족들이 15년 동안 함께 산 자기보다 자기가 싫다고 거부하는 오연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인옥이 너무 신경질적으로 변한 걸 감당하기 힘들었던 가족들은 우리가 1년 동안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면서 화를 냈고 듣다 못한 이인옥이 집을 나가버렸네요. 공찬식은 그런 이인옥을 다 이해하고 이인옥을 원해서 분가를 하겠다고 충격적인 선언까지 해보았지만 이인옥은 아무도 보기 싫다면서 내가 못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며 정말 세상과 단절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다행히 오연두의 설득으로 모든 가족들이 이인옥이 있는 별장까지 내려왔고 그동안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는데요. 잘 올라가지도 않는 팔을 들고 이인옥의 목을 감싸 안는 은금실은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용서 구했고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하는 바람에 너가 이렇게 독해졌다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순종적이고 착하던 이인옥이 이렇게 독해진 게 바로 자기의 과오 때문이라고 생각했네요. 역시 은금실의 진심은 통했죠. 평생 사과라고는 할 줄 모를 것 같이 욕심 많아 보이는 시어머니 은금실이 가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미안하다며 이인옥에게 진심을 내보이는데 그만 이인옥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자기도 엉엉 울었다면서 그래도 은금실과 가족들의 사과로 이인옥이 오연두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이인옥이 연두랑 태경이 허락해줘서 너무 좋다면서 태경이랑 연두랑 하늘이랑 셋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요. 그런데 연두와 하늘이를 인정한 이인옥이 연두의 친정까지 찾아가서 사과까지 하며 모든 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맘을 놓은 순간 김준하 얼굴이 TV 화면에 딱 등장하는데 천하의 몹쓸 놈인 김준하를 잊고 있던 은금실도 오랜만에 김준하를 만났다가 아주 깜짝 놀라고 만 것 같더라고요. 장세진이 아빠 장우와 강복님을 오해하고 그 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면서 김준하에게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자 김준하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굳이 공태경 집까지 찾아왔던 거죠. 오연두와 하늘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김준하는 정말 미저리 같아요. 이제 좀 해피엔딩이다 싶을 때마다 불쑥불쑥 등장하는 김준하의 모습에 시청자들도 덩달아 깜짝 놀랐는데요. 그동안 김준하를 봐주고 봐줬던 공태경도 자기 집 앞까지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는 김준하를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겠네요. 게다가 할머니 은금실한테까지 위아래 모르고 덤비는 김준하의 모습은 정말 본 데도 없고 배운 데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집안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다음 해에는 김준하의 친엄마가 등장하여 김준하보다 더 개념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전자전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 같네요. 김준하는 자기를 천혜고아라고 소개하며 부모님 없이 자수성 가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악질 엄마가 존재했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엄마는 김준하만 쫓아다니며 벌어놓은 돈을 뺏어가려고 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준하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엄마를 피해 다녔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며 최대한 연락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장세진 엄마가 돈똥거리는 걸 보고 김준하는 너희 집도 뻔해 보인다면서 마치 돈돈거리는 엄마를 겪어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주화자보다도 더 돈을 밝히는 악질 엄마와 살면서 김준하는 직업을 주식 투자가로 정하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주식 투자로 성공해 돈은 많이 벌게 되었지만 그 뒤로 엄마를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준하는 엄마 폰번호를 저장도 하지 않았었고 연락이 오자 바로 문자 메시지도 삭제를 하고 무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준하가 공찬식 회사 인수합병을 통해 중간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얻게 되고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들은 김준하의 엄마는 그 돈을 나눠 갖자며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탔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공찬식은 인수합병에 완벽하게 사인을 한 것은 아니기에 김준하가 돈을 크게 번 것도 아니었고 김준하는 지금 모든 신경이 자기 딸 하루를 뺏어오겠다는 생각에 젖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문자가 와도 신경도 쓰지 않고 공태경례로 가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시간 김준하의 엄마는 김준하를 만나러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을 것 같아요. 김준하가 만나주지 않자 김준하 엄마는 김준하가 일한다고 알고 있는 공찬식네 회사로 찾아올 것 같고 김준하와 사귈 당시 고아라고 들었었던 장세진은 살아있는 엄마를 보고 놀라겠네요. 김준하 집 주소 알려달라는 요청에 깜짝 놀란 장세진이 김준하에게 연락하고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때 김준하와 사귄 적도 있었던 장세진이 전 여자친구임을 알아본 김준하 엄마는 장세진에게 친한 척 하기 시작할 것 같고 장세진도 김준하와 사귈 때 김준하가 얼핏 조금씩 흘렸던 엄마에 관한 정보를 기억해낼 것 같아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김준하와의 기억을 조금씩 되짚어보던 장세진은 김준하가 생식기 불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기억해낼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오연두의 아이가 김준하 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이제 어차피 공태경과의 관계도 물 건너갔고 김준하가 귀찮아지기만 한 장세진은 김준하의 약점을 기억해내고 말았네요. 김준하와의 공조가 깨져버린 장세진은 공찬식 비서로 일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김준하는 그런 자기를 무시하기만 하자 오히려 김준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김준하가 감추고픈 진실을 밝혀서 큰 망신을 줄 것 같은데요. 오연두와 공태경이 보는 앞에서 불임인 것이 모두 밝혀지고 망신만 당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는 김준하의 모습 정말 기대되네요. 김준하는 원래 자기가 생식기 불능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복님이 찾아와서 오연두 뱃속 아기 아빠 맞냐고 물었을 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확답을 했었는데 그런 자기에게 하늘이 같은 예쁜 딸이 생겨 무조건 데려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하늘이와의 친자 확인 검사를 통해 자기가 여전히 불임인 것을 알고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겠네요. 김준하 한국 땅에 발붙이지 말고 미국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요. 그리고 공태경과 오연두는 하늘이와 셋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